지난달 30일 119 종합상황실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자기 오빠가 자살 시도를 했고 지금 심장이 멈춘 것 같다. 숨을 쉬지 않는다. 이렇게 맨 처음에 족보가 들어왔어요. 여성의 신고에 황급히 달려간 곳은 인근의 한 아파트. 돌아가신 분 옆에 도복끈이 있어요. 그 태권도 도복끈 있죠? 그거 같이 있었고 그 위로는 아래는 전혀 외상이 없고. 그곳에서 도복뒤에 목을 메고 숨진 채 발견된 40대 남성. 겉보기엔 여느 자살 사건과 다를 바 없었는데요. 그런데 현장에서 가서 보니까 이분이 장애가 있으신 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몸을 전혀 움직일 수 없고 침대에서만 생활하시는 분인데 보통 흔히 자살을 한 것 같다면 목을 매단다거나 하려면 어딘가에 끈을 매달고 해야 되는데 그 과정 없이 그냥 누워있는 상태에서 목을 스스로 했다는 게 좀 말이 안 되잖아요. 최초 신고자인 여동생을 추궁한 결과 범인이 밝혀졌습니다. 바로 피해자의 어머니인 이모 씨였습니다. 잠이 안 오더라고요, 진짜. 너무 안타까워서. 네, 한 일주일은 진짜. 저희들이. 이 씨의 아들은 25년 전 교통사고를 당한 후 1급 장애인이 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터미널 면접을 갈 때나 뭐하고 돌아오다가 버스에서 사고가 나가지고 직장도 못 다니고 학교도 돈 아껴 나왔다고 대학교 그래가지고 면접을 보고 온다니까 뭐 어쨌든 출근을 그러다가 오다가 버스 사고가 났는데 그때서부터 하반신이 막 다 돼가지고 여기 입만 살았다는 거죠. 거동조차 불편한 아들을 위해 어머니 이 씨는 25년간 수발을 들어왔는데 1년 365일 쉬는 날도 없고 개인적인 생활도 전혀 없었지만 자식이기에 지극정성이었습니다. 다행히 각종 보조금 지원으로 경제적으로는 크게 어렵지 않았던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장애가 있으시니까 장애연금도 받으시고 거기 관련된 부가급여나 이런 부분들 받으시고 그러면 어르신이 노인이시니까 기초연금도 받으시고 뭐 생계급여 뭐 이런 부분들을 다 받고 계셨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아들의 존재는 이모 씨를 짓눌렀습니다. 최근 들어 허리와 다리 통증이 심해지자 자신이 세상을 떠난 후 홀로 남겨질 아들을 걱정하는 일이 더 잦았다는데요. 피의자 이모 씨가 평소에 자주 찾았다는 고물상 주인은 아들 걱정에 고물값도 서둘러 받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최근에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유, 아들이 점점 더 심해져요. 그러시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그 시간이 조금 지나면 이제 오줌똥을 못 가리니까 치우셔야 되고 그러니까 막 전전긍긍하세요. 막 오시면. 이 씨에겐 아들 외에도 딸이 2명 있지만 둘 다 형편은 좋지 않았던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주위의 도움은 거절했는데 특히 시설 입소를 권유해도 믿을 수 없다며 주저했습니다. 케어하는 거는 2가지인데요. 이제 그 시설 입소하는 방법하고 이제 제가에서는 장애인 활동 지원 있거든요. 그래서 그 2가지를 안내를 하셨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2개 다 이제 그냥 생각만 해보시겠다고 결정을 하시지 못함 이렇게 상담 내역에 남겨져 있어요. 결국 홀로 남겨질 아들이 걱정됐던 할머니는 해선 안 될 선택을 합니다. 나 지금 내가 자꾸 몸이 아파지고 기력이 떨어지고 맞아, 근력이 떨어지니까 그러니까는 나 만약에 죽으면 누가 돌봐줄 사람 사람이 있냐 없냐. 그래서 자기 아들 죽이고 자꾸 죽으려고 마음을 먹고 한 거라. 얼마나 그다만 그랬겠어. 그러니까 요만한 양치 100대가 안 됐어. 25년을 그 새끼를 돌보는데 할머니도 아프니까 당신이 먼저 정말 돌볼 사람이 없잖아. 그러니까 막 극단적으로 그때. 현재 이모 씨는 구속되어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안타까운 사건은 또 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집안에서 발견된 피해자는 머리를 심하게 가격당한 상태였는데요. 범인은 피해자의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는 그 중환자실에 있었어요. 수면제 과다 복용으로 중환자실에서 이제 위세척 후에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때 질문했을 때 이제 아버님이 본인이 한 것이다 라고 이제 질문을 이제 저와 의사가 같이 있는 상황에서 했을 때 고개를 끄덕이면서 본인이 한 것이다 라고 이제 했고, 거기서 이제 피의자로 아버님을 특정을 하고 수사가 계속 진행이 된 거죠. 외출 한 번 하지 않고 아들 돌보기를 40년. 하지만 시간을 지날수록 아들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습니다. 아버지 한모 씨 역시 평소 알아오던 고혈압과 관절염, 척추 디스크가 심해졌는데요. 이 아버님도 몸이 굉장히 안 좋으셨어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생각하시기에 본인도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고, 그리고 아들도 살아서는 제대로 사랑구실을 할 수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셔가지고 이제 살해를 하신 거죠. 아들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한모 씨는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선처를 받게 됐는데, 지적장애인 아들을 살해한 죄질은 가볍지 않지만 범행 동기와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가 선고된 겁니다. 장애인 가족의 비극적인 선택은 올해만도 67건이 발생했습니다. 자기의 죄책감, 또 현재 내가 고령으로서 내가 죽으면 나의 자녀를 누가 보살필 것인가 하는 또 어떤 책임감, 이런 것과 더불어서 경제적인 이유, 그리고 또 아직도 해소되지 못한 우리 사회의 편견과 차별, 이런 것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끊이지 않고 벌어지는 장애인 가족의 비극. 일부 네티즌들은 가족의 선택으로 장애인이 희생된다면 엄연한 친족 살해란 입장인데요. 하지만 대다수의 장애인 가족은 이런 극단적인 선택이 이해가 간다는 반응.